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영호의 주간 북한 동향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북한 동향 키워드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중국이 나오느냐라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에 없었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 하루 전날인 24일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캐나다 공항을 출발하려다가 잠시 비행기를 멈추고 그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쏠 수 있으니 긴급 대응해라 라는 이런 안보 상황 점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실이 이런 거 얘기된다라고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에서가 아니라 캐나다 공항에서 그것도 뜨려는 비행기를 멈추고 그 안에서 회의를 했다는 건요. 그것도 언론에 다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한미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이 신포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보 상황 점검회의 결과와는 달리 미사일이 신포가 아니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날아올랐고 미사일 종류도 SLBM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인 SRBM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미사일 대신에 이 단거리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 할 수 있다가 생각을 바꿔서 저거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일부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일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이 발사를 다 준비해 놓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상황 점검회의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미사일을 바꾸어 쐈는지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사실 미국 핵 항공 추진 모함, 즉 핵모함이죠. 이것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곧 한미 사이의 해상 훈련이 진행되는데 4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핵항공모함이.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든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다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만일 가능했다면 한번 세계와 한국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SLBM인 북극성 4호나 혹은 5호 정도 한번 크게 발사해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LBM을 쏘지 못한 것이 아직 이 SLBM이 개발이 안 돼서 쏘지 못했는지, 아니면 개발은 다 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단거리 미사일로 바꿨다면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이 북극성 4호 혹은 5호를 실험 발사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 사진이 북한 잠수함 미사일인 북극성 5호입니다. 이렇게 북극성 5호는 대단히 크죠. 일반 북한 잠수함에는 탑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 이런 잠수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북한이 2019년 7월에 한번 선보인 바 있는 이 3,000톤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3,000톤급 잠수함은 미국 하와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톤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이 태평양 어디서든 숨어 있다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여서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력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준 미사일들 중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미사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미사일 개발 시간표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 이 말인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수사학적 위협과는 달리
7차 핵실험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열병식에서 이미 선보인 많은 미사일 종류들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이 북한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김정은도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고받는 이 서신의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간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던 열차 운행도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도 준비해 놓고 잠수함 미사일인 SLBM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 이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개량형을 발사하겠다는 걸 허락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점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발사하지 말고 자제하라던 중국이 북한의 SLBM 발사를 묵인 허용하는 데로 입장을 바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만약 진짜 중국의 입장이 변화됐다면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진행되는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 훈련이 아니라 향후 대만 해협 유사시에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북한 동향의 키워드를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일 북중로로 양분화된 한반도 정세에서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도발 무기는 향후 SLBM은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문제는 대만 해협 문제와 점점 엮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방문 시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군이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저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CNN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했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대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미국이 아마 이거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동북아의 안보 구조는 단순한 북핵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만의 해협, 자유로운 항행 문제까지 하나로 엮이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오직 하나, 바로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뿐입니다. 당면에서는 이번에 미 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북한 동향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